자, 예불송 111쪽 십자송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생생은 원래로 붙여라지 물로 모아서 무술에 붙이며 도깨비불에 떨어지라. 사무새로 낳고 거짓마서 이 묘한 승리력이 네 가지 갈대는 뼈를 따라 이루어지니 다섯 사인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려 욕도 많이고 무섭은 아니언을 칠보에 오시는 그 일이 많기는 하나 활동이 움직이지 않냐 참으로 공덕이라. 우리의 역특수한 알을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각도이라. 예, 십자, 예. 하십시오. 일체중생벌레. 예. 일체 용생본래 이연자 작성남기불 삼세 불모시노요 사종이유 수연성 오온기비 정정치는 육도 안에 무한사 칠보오시기이다. 팔공부동 진공덕 부소영지 무려이 시방사의 신중령. 예. 이 한자로 된 거를 좀 외우세요. 외우셔서, 그냥 어디 가서나 일체중생벌레불 이견착상 낙귀굴 삼세출몰시며 영사종이류수연성 온기비 정정신 육도만행무관사 칠보보시기리다 팔풍부동진공덕 구소영지 무려이 시방사계 심중령. 이거를 이제 쫙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아프거나 내가 어디를 가거나 이럴 때 그냥 한글로 하려면 되게 길잖아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상가집 같은 데 가서도 내 마음속에 이거를 자꾸 연불해 주는 거예요. 일체중생 본래불 이견 작상 낙귀굴 이렇게요. 요 십자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김은숙 도가님. 십자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네. 누리의 그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마. 예. 누리의 영특스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박다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두 개가, 이 두 줄이. 그러니까 이 누리의,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그거지요. 공적 영지. 누리의 영특스런 알물, 너는 의심치 말지니. 시방의 숱한 세계는 어디에 박다? 마음 가운데 박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세계가 둘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는 115쪽입니다. 자, 115쪽. 삼세로 낳고 꺼짐이라서.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세로 낳고 걸리면서 이 묘한 승리력이 낳다 죽었다 하는 건 요령의 도리입니다. 낳다 죽었다 하는 것은 모습이 상대성이거든요. 예. 그 밑에 야청 선생님 주 붙여놓은 거는 선언해서 읽어주십시오. 삼세는 바로 현재 미래 또는 전생 현생 우승을 바라고 출몰은 생겨나고 거리는 생사를 거두하면서 분양을 가립니다. 이 생사유가 사실은 중생들의 마음이 모습에 도달해서 이견을 세상으로서 생기는 요령이라는 말이다. 영이 다하여 목숨이 끊어져도 다시 유리하여 다음 생으로 태어나니
그 다음 또 읽어주십시오. 네 가지 갈래는. 네 가지 갈래는 명에 따라 이루어지네. 사용은 해란 스파이이다.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사용 이유는 인생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해, 남, 습, 화 네 가지 갈래로 각기 변하는 말이다. 중생들이 3개, 6개, 색계, 무색계에서 출발하되 각각 태어나는 모습이 다른 것은 모두 전생에 있는 법연에 따라서 유별시는 것이다. 설령 같은 종으로 태어나더라도 각자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무한한 우주에 꼭 같은 모습을 가진 중생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셨다. 예. 그 다음에 다섯 사이미부터는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섯 사이미여 이 말은 몸이 아니요 오온이 어디 청정신이 아니거냐 이 말입니다. 오온은 계시는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 곧 색, 수, 상, 색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 식은 근심, 지침, 마음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 작용을 세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정신이란 해맑은 논이라는 말이니 이 오온이 곧 청정하다는 뜻이다. 이 우주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는 이유가 무궁하다. 선과 악을 쉴 수 없이 넘나드는 마음은 그만두더라도 똥과 오줌이 피부와 섞여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몸을 청정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본체를 분석해보면 우리는 이렇다 할 바탕을 얻어낼 수가 없다. 육체를 이루는 물질은 여러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하면 원자나 소립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소립자라도 매일 좋은 학대경으로 관찰하면 분석하는 대상이 나타나므로 물질의 본체인 기본 입자를 찾는 작업은 끝나지 않는다. 정신의 본체를 찾는 분석도 설명을 받다. 분석하면서 찾는 지체가 있는 한 예상은 계속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본체는 끝내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온을 종양하니 모두 옴이라고 한다. 이 오온은 전생의 업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어서 비린 것이니 한상이다. 오온 색신이 인연 따라서 현상적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으니 환신이다. 이 환신의 출처는 법신이다. 법신이 허망하게 문명을 일으켜서 상세와 입출을 거친 것이 우리를 생사하는 오온이니 오온의 출처는 원래 무명이다. 이 무명의 본체는 본래 본가인 불성이니 오온의 본체도 불성인 법신이다. 법신은 무상으로서 원래 청정하므로 그것에서 유리한 색신 역시 무상으로서 청정한 모일 수밖에 없다. 청정 나오니까 청정은 모습이 없는 거구나. 공적한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하면서 읽었죠. 자, 115쪽 보면 지금 3세로 과거, 현재, 미래죠. 3세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말하자면 생겼다가 죽었다가 났다가 죽었다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하는 것이 묘한 씀이라는 거거든요. 묘한 작용이다. 났다 죽었다는 게 묘용의 돌이 있다. 그래서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은 모습이 상대성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1번도 2번도
1번 일체중생 본래불, 2번에 이견착상 낙계불, 3세 출몰 심여용 사정이류 수연성 오온기비 청정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냐 하면은 모습공식에 기초를 해야 돼요. 모습공식을 내가 제대로 말하자면 이해하고 연습이 안 되면 말은 맞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로 내한테 그렇게 뭐랄까 체험이라고 할까, 정말로 그렇다라는 그 확신이 들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말을 할 때, 자, 우리가 모습공식을 지금 해요. 그럼 모습공식을 지금 몇 년씩 해오신 분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한 10주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모습공식 하신 분들이 벌써 몇 년씩 5년, 6년, 7년, 8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도반들이 앉아 계세요. 서정거사님은 오래 오셨죠. 오래 오셨으니까 아직 모습공식의 진가나 모습공식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되시니까, 이런 지금 말을 이해를 하려면 모습공식에 대한 자기의 이해와 파악이 있어야 실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는 거는, 자,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죠.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부처님의 연기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으로 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전부 상호의존적이라는 거죠. 하나도 자기 혼자서 독불장군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자체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전부 다 상호 연관이 되어 있어요. 상호 의존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기라고 해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니까 그 연기로 일어난 모든 모습은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개공, 온 조견 개공 이렇게죠. 거기도 반야신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도 전부 다 뭐야? 공하다 이 말이거든요. 공하다라는 말은 거기에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인데, 어째서 그러냐? 정말로 오온이 공하냐?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걸 실제로 공부하는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걸 제가 반드시 붙이라고 했죠.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럼 왜 그러냐? 1차의 모습은 연기로 일어났다가 연기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걸 붙여야 된다. 그 앞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걸 붙여서 하라. 그럼 이제 공부를 이제 매년을 해갖고 왔어요. 매년을 해갖고 오면,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거는 모습. 또, 모습에 쏙 들어갔다가도 또 얼른 나오지요. 옛날에는 모습에 들어갔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떠내려가지요. 떠내려갔는데, 요새는 어떻게, 한 10시간 정도 되면, 맞다. 이거 모습인데. 또 한 5시간 되면 이거 모습인데 이렇게 점점 줄어갖고 어떤 때는 그 생각이나 이렇게 딱 볼 때 이거 모습이지 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모습공식을 꾸준히 이렇게 지금 꾸준히 해오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모습은 헛것이구나. 헛것, 환이구나.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자기한테 확 배겨야 돼요. 그게 기본으로 안 되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헛것이네? 헛것이네? 자, 예를 들어서 말을 할게요. 아주 투명한, 아주 맑고 밝고 투명한 거울에 지금 이현숙 도반님이 비쳐 있어. 이현숙 도반님이 지금 비쳤어. 또 다른 분 생각해보자. 내가 비쳐 있어요. 내 모습이 비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만 보여요? 지금요? 자기 그림자만 보이죠. 자기 영상만 보이죠. 이 거울은 안 보이죠. 실제로 우리 되게 깨끗하게 닦은 유리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머리 쿵 쳐박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비쳐있는 영상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영상만 보여.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요 영상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요 영상이 진짜라고 생각해. 요 영상을 비출 수 있는 요 거울은 너무 맑고 밝고 투명해서 안 보여.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이 거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거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자면 이 거울을 보는 것이 지견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친 영상만 봐가지고는 깨닫는다, 뭐 지견난다, 한소식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영상 정말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거울에 영상이 지금 온갖 세계가 비쳐 있어. 뭐 산이다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 그냥 내 모습이 비쳐 있어요. 자기 모습. 일시명은 일시명 내 모습. 뭐 전부 다 각기 자기 모습이 딱 비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에. 그러면은 우리는 현재 거울에 비친 영상밖에 안 보여. 그러면 요 거울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이 거울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공부를 하는 거지요. 이 거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 선배님, 이 거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이 헛것이라는 거 알면은 말씀이 딱 맞거든요, 지금요. 이 거울에 비친 영상이 헛것, 가짜, 헛것인 것을 어떻게 한다? 확실히 알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 거울이 드러나요. 그전에는 절대로 안 드러나요. 절대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이 거울이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 때 이 거울이 드러나. 이 거울이 드러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상이 무엇으로 되살아나냐면은 작용으로 되살아나요. 우리는 이때까지 이 영상을 볼 때 이 거울은 모르거든. 그 바탕인 거울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은 이 영상을 볼 때 늘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영상이 있거든. 주객이 늘 있거든. 주객이 늘 있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쭉 할 때 나중에 이제 모습 공식이 조금 심화가 돼서 모습이 헛것이다 이렇게 봐도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객체가 있지요. 헛것인 영상이 있고 헛것인 영상을 보는 주체가 있죠. 주체와 객체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 거울이 안 보여. 절대로
절대로 안 보여.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공부를 깊이 하다가 보면 잠시 주체를 탁 놓는 순간이 있겠죠. 나라는 걸 주체를 이 영상을 보는 주체를 탁 놓는 순간이 있어. 자,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깊이 한다고 합시다. 깊이 하면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 내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걸 진짜 그냥 완전 빨가벗고 허공으로서의 나만 딱 해. 그러면은 깊이 내가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한다는 그 내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잠시 요 바탕이 보여. 그거를 뭐라고 하냐? 푸른 하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푸른 하늘을 본다. 근데 푸른 하늘을 늘 보면 좋은데 어때요? 구름이 또 확 끼어버리네. 왜? 헛것으로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볼 뿐만 아니라 진짜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상을 진짜로 볼 때는 반드시 보는 주체가 있고 보이는 객체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설명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모습 공식이 어느 정도까지 쭉 해오지 않으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한 10년 지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자꾸 법회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나를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나를 봐.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데 요 내가 진짜인 줄 알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인 줄 알 때는 반드시 보는 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상에 비친 내가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전부 다 녹음되고 녹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녹음이 되고 녹화가 돼서 전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깊이 모습 공식을 자꾸 했어. 헛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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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것이다. 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소리,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헛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도 헛것이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거든.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헛것이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헛것이지. 그래서 이거 헛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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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훨씬 통하게, 그때까지는 늘 하는 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는 애를 탁 놓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밝고 맑은 거울을 순간적으로 볼 때가 있어. 요 맑고 밝은 거울을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비친 영상과 이 거울이 둘이 아니게 돼. 그러니까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1차의 모든 거울에 비친 영상들이 그냥 이 바탕하고 하나라. 그게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깊은 얘기죠. 이 바탕과 말하자면 비친 영상이 하나가 되려면 어째야 되느냐? 헛것인 것이 확실히 돼야 돼. 확실히 돼야 바탕을 보고 바탕을 보았을 때 1차의 그 모습들이 이 바탕의 작용으로, 바탕의 굴림세로 되살아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죠.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테이프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공테이프로 돼서 녹음이 안 돼. 녹화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안 하는 공부를 그때부터 안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공부, 뭐가 안 하는 공부인데? 저장이 안 되는 공부지요. 그래야 그때부터 업의 고리가 그때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히 알아요. 이게 공부 길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지 않았나요? 모습 공식을 정말로 열심히 충실히 하면 바탕이 드러난다고 자꾸 그 얘기 임순자 보살님 들은 적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는데 어째서 내가 모습 공식을 하면 바탕이 드러나는지를 내가 그냥 말을 이제 그렇게만 했지 이렇게 되게 세밀하게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괜히 말을 하면 자꾸만 또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일체 중생 본래불이야.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야. 그 바탕을 드러낸 거죠. 본래 부처야. 부처님하고 성품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그런데 그 바탕과 작용이죠. 부처와 중생을 둘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모습에 들락는다는 얘기죠.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이렇게 되죠. 주체와 객체로 나누면은 바로 모습에 들러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들러붙어 있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깨비 굴에 떨어져 버려. 그냥 완전히 무명에 떨어져 버려요. 근데 또 그렇게 되죠. 3세, 과거, 현재, 미래로 낳고 꺼집니다. 이거는 이묘한 씁니다. 이묘한 씁니다 하면 벌써 이거는 뭐 어떻게 되냐? 절대서 바탕에 굴림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미 바탕을 보고 그 바탕에 비친 영상들이 전부 바탕과 둘이 안 되는 거지요. 벌써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가면은. 벌써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네 가지 갈래는 연을 따라 이루어져. 테란스파로 지금 우리가 일체 중생이 막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테란스파로 많이 이루어지지만 전부 다 묘용이라는 거지요. 묘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성을 이해를 하려면 바탕 공식을 해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다? 전부 헛것이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연기에 의해 사라진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안 되면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공부를 한다고 하느냐면 헛것인 걸 확실히 알아서 바탕을 드러내. 바탕을 드러내면 이 헛것이 바로 작용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부가 안 돼. 자, 이현숙 도가님 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될까요? 쌓기 때문에. 네? 쌓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째서 쌓는 공부를 하게 되죠? 둘로 보아서 모순놀이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둘러보지요. 늘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저기 114쪽에 보십시오. 114쪽에 보면 그 몸뚱이가 아니다 114쪽이 아니라 116쪽 그 몸뚱이를 뭐 분자 원자 해서 가도 끝내 찾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정신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어째서 찾을 수가 없냐 하면은
정신이, 그러니까 하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니까 몸뚱이도 물체의 본체인 기본 입자를 찾는 작업이 끝나지 않듯이 정신의 본체를 찾는 분석도, 정신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 찾는 분석도 사정은 같다예요. 왜 그러냐? 분석하면서 찾는 주체, 분석하면서 찾는 주체가 있는 한은 어떻게 된다? 대상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체가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신의 본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왜 어렵냐? 왜 헤매느냐? 왜 헤매느냐? 찾는 놈도, 지금 공부하는 놈도 뭐다? 환이고 헛것이고, 공부할 대상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색수상 형식이 다 헛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알지요. 진짜로 아니까 바로 대상이 진짜인 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이제 처음 벌써 이제 쭉 오래 하신 분은, 모든 모습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가 연기로 인해서 사라지는구나.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전부 다 헛것으로 보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헛것으로 보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헛것으로 보는 거야. 헛것으로 보면 뭐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내가 모습공식은 지와 관이 바로 된다고 했지요. 정해가 바로 된다고 했지요.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해가 밝아지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통찰이 생기죠. 그것이 관이죠. 통찰하는 거지. 통찰이라는 것은 바로 이치대로, 본래 사실대로, 진리대로 바라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해요.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헛것이다라고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찰에 속해요. 통찰. 윗바사나다 이 말입니다.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니까 뭐 따로 뭘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 자, 헛것이다, 헛것이다. 뭐든지 눈도 헛것이지만 보이는 빛깔도 헛것이고, 귀도 헛것이지만 또 들리는 소리도 헛것이야. 그래서 늘 헛것이다라고 해. 늘 헛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탕이 드러나. 처음에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바탕이 드러나지를 않아. 그때는 뭐가 있다? 주체와 객체가 있다라는 얘기고, 바탕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주체를 놔버렸다는 얘기예요. 주체를 놓으면 객체도 놔지거든요. 그건 주체와 객체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체험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체험이라는 것이 쭉 가는 거 아니죠? 불퇴전이 되려면 십지보살에 벌써 사지 오지를 가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푸른 하늘을 순간적으로 1초 봤다. 그럼 어때요? 금방 사라져 버려. 제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쯤 갔거든요. 그게 3개월쯤 가니까 사라지더라. 그런 상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딱 푸른 하늘을 싹 봤어. 보면 그냥 사라져 버려. 그러면 이제 그 체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 주객이 놔버렸을 그
시점 그 찰나가 굉장히 강렬하고 마음에 탁 와닿아요. 그런데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계속 헛것이다 라고 해. 헛것이다, 환이다, 환이다, 얼차의 모습을 다 환이라고 하면 저절로 바탕이 드러나면서, 바탕을 놔두자가 바로 이 말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가 이 말이에요. 바탕을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한 모습이 바탕과 하나가 돼버려. 묘용으로 다시 되살아나 버려. 묘용으로. 그래서 삼세로 낳고 꺼짐이라서 이 묘한 씀이러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우리가 모습공식도 안 하고 삼세로 낳고 꺼짐이라서, 삼세라는 것은 가짜, 낳고 꺼지는 것도 다 가짜인데, 꺼짐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묘용이 될 수가 있어? 헛것이다 해서 바탕이 드러나서 이것이 모습이 그냥 바탕과 하나가 됐을 때 묘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아, 공부를 하기는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뭘 안 해서 그러냐, 헛것이다를 확실히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을 보려고 하지 말고 헛것이다만 확실히 하면, 헛것인 거를 확실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은 어떻게 되죠?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요. 바탕을 놔두자가 이 말이에요. 이 말 지금 바탕을 놔두자가 안 되면 모습이 묘용이 못 돼요.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 이 바탕을 보면서 모습이 묘용이 되면 뭐라고 하느냐, 지견이 났다, 한소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까지가 어림도 없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백봉 선생이 말한 쇠말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와닿아. 그러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 무상법신하고 유상색신하고 둘이 아니거든. 무상법신은 바탕이라고 하면 유상색신은 뭐다?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과정을 안 하면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상색신이 있고 유상색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무상색신과 유상색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색신이, 그 바탕인 무상색신이 작용, 둘이 아닌 그 작용을 굴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새말귀에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규범, 두 가지 중요한 규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무상색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야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말귀 하지 말아도 새말귀라, 그냥 전부 새말귀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모습공식을 탄탄하게 안 하고 자꾸만 뭐를 한다? 자꾸만 욕심을 내. 지금 내 상황은 전혀 거기에 조건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앉았을 때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저번 무슨 화요일날 본문을 내가 다 들어보라고 했죠. 화요일 본문을 다 들으라 이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뭐 싹 다 버려버리라고, 싹 다 버리고, 아, 허공으로서의 나 일심으로 하라고. 일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바탕을 놔두자고 같은 거예요.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이 인가하신 그 도반이, 그 선생님이 인가하시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이 갖고 택도 없다 이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지견은 났어.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돼 이 말이죠. 쭉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렇게 늘 정해 계시니까 늘 이렇게 보고 있어. 우리 선생님이 늘 눈 뜨고 보고, 누워도 늘 천장 보시고 앉아도 늘 앞에 보시고 혼자서 가만히 그 마루에 이렇게 계실 때도 늘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도반이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뭘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멀컹이 허공을 본다. 그 도반이 못 알아듣죠. 선생님이 멀컹이 허공을 본다는 게 뭐예요? 그 바탕을 계속 놔두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쭉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반문 공부를 내가 더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일심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소리, 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그 소리 듣는데 뭐 지식이 필요해, 정보가 필요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서 허공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싹 다 버려야 된대. 싹 다 버려.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야 돼. 듣는다 만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는 자를 놔버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놔버리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있어. 들을 줄 아는 마음만 있다고요. 거기에. 그럴 때 풀어놓고 한번 보는 거죠. 언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자꾸 길을 알아야 된다, 길을 알아야 된다, 길을 알기만 알면 무서울 것이 없다. 내가 어느 고장을 가는데 요새는 내비가 있으니까 그 내비 믿고 가지요. 근데 내가 걸어서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거기를. 근데 물어 가지요. 물어 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가는 척하고 길을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되죠? 엉뚱한 길을 갔다가 또 물어보니까 그 길이 아니락하네. 그럼 실컷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지요. 되돌아와서 또 가야지요. 거기 주저앉을 수는 없죠. 길 잘못 가르쳐줬다고 거기 주저앉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이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요, 바탕을 놔두게 돼. 바탕을 놔두면 모습이 전부 작용으로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가 돼야 이런 법문이 이해가 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아들을 수 있겠나요? 말은 그러기는 그럴 것 같아. 그럴긴 그럴 것 같아. 돌아서면 꽝이야, 꽝. 그런 공부하지 말자. 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공부하지 말자. 절대로 그런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 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전부, 또 이 오음, 색수상행식, 나라고 하는 것 색수상행식이죠. 몸뚱이와 정신작용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늘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대로 보는 것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헛것으로. 언제나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반이 지금 한 4, 5년 넘은 도반이 자기가 공부를 해봐. 내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공부를 해도 지금 뭐 그냥 오리무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나한테 이제 면담을 했어요. 자기도 답답하겠지,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 열심히 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습 공식 열심히 안 한 거라. 또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모습 공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모습 공식 하라. 다 때리치우고 모습 공식 하라. 다 소용없다. 모습 공식 하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거기도 저기 능엄경에도 들어오는 도반이거든요. 그 능엄경에 일체만법은 무시만견이라고. 일체만법. 일체 모든 만법은 전부 다 만견이다. 그렇게 딱 거기도 나왔거든. 저기 경전에도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도반이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음이 온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헛것이다 하면서 일할 때도 헛것이다 쭉 한대요. 그럼 어떤 데는 또 모습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한대. 반복을 해도 헛것이다라고 꾸준히 공부의 힘이 좋았던 날은 이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안 하는 공부를 한 거지요. 헛것이라고 하니까요. 손님들도 진상인 손님도 많고 별하별 손님도 많잖아요. 근데 헛것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죠. 그러면 녹화가 안 되는 거지요. 녹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테이프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쭉 이제 자기의 사업장에서 계속 이거를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하면서 자기가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이제 자각이 된 거예요. 내가 모습 공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에 들어오면 아주 완전히 그럭기가 되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제 헛것이다라고 해서 쭉 하고 난 날은 이게 에너지가 아주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연히 표가 난 거지, 이게. 그래서 어째서 헛것이다 했을 때 에너지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그냥 모습놀이 했을 때는 그러냐라고 무엇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딱 바로 하더라고. 그거는 왜 그러냐? 자기가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습 공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인연과 생각은 늘 딴 데가 있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코 변한다고 것이다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없지요. 붙잡지를 못하니까 모습을 못 붙잡으니까 그러고 연기라는 것도 모르니까 연기를 모르면 공성도 모르지요. 모르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하라고 했지만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힘이 좀 붙어. 그러면 바로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헛것이다. 헛것이다 하면 뭐지요? 머물 수 없는 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것이고 그죠? 또 변하는 것이고 이게 다 들어가 있어. 한마디에 변한다 안에 다른 게 다 들어가 있고 헛것이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머물 수 없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개를 콱 붙잡고 자기가 쭉 이렇게 가면은 모습 공식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길을 알 뿐만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치, 사실을 자기가 그냥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알려면 언제 다 배워요, 그거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제가 십자성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 한마디도 하고 동정이력 거래 본적 그것도 지금 제가 말한 이 헛것이다가 돼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가 안 되면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라는 거 이빨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이력 거래 본적이 어떻게 이빨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이 십자성이 어떻게 이빨이 들어가겠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각경 보현보살정에 지환정리라는 거 있죠.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고 우리 같으면 환인 줄 알면 헛것인 줄 알면 머물지 않고 이 말이죠. 헛것인 줄 알면 머물지를 안 해. 그러니까 방편이 필요가 없어. 모습공식은 방편인 것 같은데 방편도 아니야. 왜? 그 말 자체가 부처님의 진리니까요. 또 이환즉각이죠. 환을 여의면 바로 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바로 그 바탕이죠. 바탕. 지라는 것이 영지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바탕이에요. 그래서 영무점차가 없어. 저기 뭐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것인 줄 알면 머물지를 안 해. 그래서 헛것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각이에요. 환만 여의면 각이라고요. 바로 바탕짜리예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 잘 못 알아듣지 않겠나요? 야, 모습공식을 좀 쭉 하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헤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처음부터 딱 이 말 하면은 누가 알아듣겠나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말이나 무상습 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습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야?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악하라고 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바탕을 놔두고 거기에 있는 영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 바탕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 아니야. 왜? 모습공식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습공식을 하면. 왜? 일체만법이 전부 환이다. 왜? 부처님의 그 영지로 되어 있거든. 상호의존적이고. 일체가 다 공성이야. 그래서 헛것이야, 헛것. 늘 헛것으로 보는 거지. 헛것으로 보면 바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실질적으로 합시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도